안녕하세요. 저는 약대 졸업 후에 유명 제약회사 해외 영업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4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도 해서 사람들한테는 부럽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공허한 마음이 많이 들어 남몰래 1년 넘게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있잖아. 그만둘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승진도 했는데 뜬금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니. 갑자기 뜬금없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조금 한 1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좀 그만할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1년이나 됐는데 왜 말을 안 했어? 혹시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라도 들어온 거야? 진짜 얘기를 하지. 맞아. 좋은 회사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좀 꿈꿨던 데가 있어. 나 빵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빵.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사 먹는 데가 좀 그 돈 좀 아껴서 내가 빵집 하나 차리고 이러면 어떨까? 당신 나이를 생각해. 40대라고. 어? 갑자기 어디서 빵을 배운다는 거야. 요즘 창업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학교는 어떡할 거야? 한참 잘 나가는데 지금 남들 다 부러워하는데 왜 그만두려는 거야? 왜? 좀 안 맞아 회사랑. 그리고 좀 여보 지금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에 한참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도하자 여보. 아니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자. 무슨 기도를 해? 돌려주소서. 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은 기도해보자고 하지만 이미 답정녀인 아내는 저의 입장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퇴사하고 싶은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네, 야 이건 정말 너무 힘든 문제네요. 전 반대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반대예요. 아니요, 저는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취미로 빵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저는 이 남편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 남편 진짜로 눈 감을 때 정말 평생 후회해요. 이건 응어리 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언제까지 왜 가족에게만 다 갖다 주고 꿈 한 번 못 꿔봅니까? 아니, 몰라. 아니면 아내랑 같이 하는 거 어때요? 오늘 보니까 빵같이 생겼어. 아내랑 같이 빵을 굽는다고요? 네, 아내랑 같이 배워서 주말은 남편이 장사하고 평일은 아내가 같이 하고. 둘이 같이 동시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부싸움 엄청 해요. 어렵지 않아.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남편의 꿈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줘야 돼요. 저는 아내로서 네. 남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저런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면 이해는 그럼 퇴직하라고 할 거예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직장인 다니는데 뭘 봐. 이분이 스트레스 받고 가족이 신경 많이 안 쓸 거예요. 스트레스 있으니까. 맞아.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와이프가 그냥 돈이 들어오면 우리 행복한다. 맞아. 남편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빵집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준비 기간을 3년에서 5년을 잡아야 돼요. 자격증이라도 따놓고 그럼요. 그만둬야죠. 3년에서 5년 동안 뭘 해야 되니까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그 상권이나 네트워크나 아이템이나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하면 가게 못 열어요. 근데 그 연구 없으면 열고 바로 망해요. 퇴직금 아니에요. 다 날려요.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들 하시는데 빵 먹어보셨습니까? 이분의 빵? 아니 저는 약간 이 이분 대중매체 빵 뭐 드셔보셨어요? 왜 걱정부터 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그 너무 TV 창업 프로그램에서 잘 나가던 40대 직장인이 뭐 갑자기 뭐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 뭐 빵집을 차려서 대박이 났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종의 양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이 만일 빵 제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경험을 쌓았던 분이라고 그런다면 직장을 바꿨다고 해서 직업 직업이 자체가 바뀌는 달라지는 건 건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다른 직장만 나와서 똑같은 일을 감당한다 그런다면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1년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나오는 게 성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연 자체는 좀 준비가 잘못됐어요, 사연이. 빵을 같이 줬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연 주인공의 빵을 우리한테 같이 줬어야 우리 한번 먹어보고. 그렇죠. 그래야 냉정한 그치? 판단이 우리가 가능한 건데. 빵 없이 우리가 한다는 건 사실 네. 오늘 사연 실패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에 혹시 그 치킨 때문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치킨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사례가 이 와이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화가 많이 났네요. 지금 활짝 꼈어. 너무 화났어.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콩고에서 온 일은 처음인 것 같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네. 와이프가 안 된다. 근데 얘가 뭐 하노? 집에서 남편이 사포트 해야 돼. 그냥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대답하면 그러게 안 됩니다. 얼마나 화가 쓰면 집에서 뭐하노라는 얘기가. 사투리가 그냥. 오늘의 주제가 나는 퇴준생이었는데 프랭크 때문에 아내의 실수라든가 아내의 내조가 잘못된 줄 집에서 알았어. 뭐하노.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만약에 집안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퇴직이나 이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고민해보는 건 어떻게 보면 프랭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바가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조일규 집사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좀만 더 작게 나. 아우, 난. 일찍 좀 들어와서 애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럼 어디가 덧나냐? 이전 직장 생활은 승진, 연봉을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치고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다 보니 소위 말해서 일에 자꾸 중심이 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절박했어요. 가족 간의 신뢰가 정말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놓지 않으면 그거를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놔야 될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 회사더라고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보다 일단 놓는 게 우선이다 해서 먼저 사표를 낸 거죠.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취직하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지금의 회사가 정말 기적처럼 제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고 저희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 일단 가족들이 저를 믿어줘요. 지금처럼 전적인 신뢰를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애들하고 지내면서 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다가 어릴 때 즐겼던 레고가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마트를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던 레고하고 너무 다른 레고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처음에는 제 취미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다시 취미란 걸 살려봐야지. 작품이네요, 이거. 프로네요. 레고 딱 블럭 2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10만 가지가 넘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스타워즈 광팬입니다. 스타워즈 광팬인데 요 뒤에 보이는 요 밑에 있는 제일 큰 게 이게 한 5,200조각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시된 지 오래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200조각을 따로 다 사서 해외에서 다 배송받아서 다 조립하는데 7개월 걸린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7개월. 제 스스로는 제가 덕후라고 생각치는 않는데 과연 레고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한테는 그 자체가 취미가 되고 그 자체가 집중을 하면서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지금은. 아이들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회사 일 말고는 거의 그냥 가족이랑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의 회사라면 더 잘하고 더 재밌는 일을 찾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직장 생활이 유한하다는 것도 분명히 마음에 갖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사명을 잘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 얘기 같지 않았던 게 제가 개콘 한참 할 때 저도 레고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덴마크 갈라 그랬어요. 취업하러. 진짜로. 네, 내가 디자인한 레고를 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의 아내가 말렸어요. 그때 저를 말려줬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갖는 것만큼 가장 큰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잘 해내야 취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취업을 꿈꾸시고 퇴사를 꿈꾸시는 여러분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내가 잘하는 일인가? 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잘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견뎌보면 그 일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마지막으로 그런 메시지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굳은 결심을 하셨든 아직 고민을 하시든 많은 분들에게 조금 들려주고 싶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제 얘기하면요. 29, 20대네요.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 갈 때에 제게 딸린 식구가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 아직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누이 동생 둘. 퇴직을 빨리 하셨네요. 그래. 결정 아닌데.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근데 생활비를 매달 드려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이 생각합니다. 분명하셨네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선택이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목숨 걸고 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출발하라는 거죠. 순종이죠. 저희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데 하고 있는 고민의 깊이보다는 깊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시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아갈 바를 늘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인사드릴게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